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기술과 적정기술, 생명기술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은 제조기술, 건설기술과 함께 생산기술의 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산기술 중에서 특히 생산에 투입 또는 산출물이 생명체인 경우에 이를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직접 이용하거나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수단이나 방법,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재조합한 토마토라거나 GMO 옥수수라거나 콩 같은 경우들이 많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는 것들을 다 우리는 생명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기술을 분류해 놓았는데 아래처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의 유전 정보나 증식 능력 또는 생체 성분을 이용하는 생물 이용 기술과 생체 성분이나 기능을 모방하는 생체 모방 기술로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명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까지도 연구할 수가 있죠. 이런 연구는 IT, ET, NT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IT, ET, NT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에 대한 약자거든요. 그래서 IT는 정보통신기술, ET는 환경기술, NT는 나노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는 데 활용되는 등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등 지적활동의 집약도와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산업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명기술은 현대사회의 기아, 질병,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쌤이 준비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생체 모방 기술은 무엇이고 이 모방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조사해 볼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IT, NT, ET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IT, NT, ET가 융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버시 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최근 가장 이슈가 된 10대 미래 유망 기술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난 들어봤죠. 그 중에서 또 특히나 최고로 지금 유망한 이제 직종, 기술 쪽이 생체 모방이다. 네, 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생체모방 공학이 네. 사실 지금 막 떠오른다기보다는 과거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생체 모방이라는 게 결국 자연에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험난한 환경을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렇습니다. 배워올 수 있어요. 재밌겠습니다. 카멜레온 있죠? 네. 이 카멜레온이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죠? 카멜레온이 보통 사람들은 동물이나 뭐 이런 신기한 생명체가 색을 바꾸면은 안에 있는 색소가 막 조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봤더니 여기 작은 거울이 있는 거예요. 나노 사이즈의 거울이 셀 수 없을 만큼 다 표면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이 계속 반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을 반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색이 아니라 약간 패턴까지 그대로 베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색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까지 흉내를 내서 진짜 안 보이잖아요. 질감 같은 거나 결국 그 조그만 거울을 이용하는 거군요. 수백만 개의 작은 거울들이 예. 하나하나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또 생체 모방 기술을 바탕으로 한 뭐 옷이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카멜레온의 그런 걸 이제 생체 모방을 해서 쿨코트를 만들었다. 라는 논문도 나왔고요. 그 쿨코트는 진짜 사막 같은 데 덮으면은 되게 시원해요. 흰 개미집을 모방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흰 개미집을 예, 모방했다고요? 흰 개미집이 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아시죠? 아, 알죠. 들어봤죠, 예, 많이. 짐바브웨 그 화폐가 쉽지 않은 곳. 저 짤로 봤습니다. 예, 수레로 돈을 수레 들어오는데 바나나로 교환이 안 돼. 맞아요. 네, 엄청난 나라인데 아무튼 거기에 있는 흰 개미집을 모방했는데 흰 개미집의 온도가 한여름에도 30도 정도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봤더니 그 흰 개미집 내부에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가 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방해서 이제 건축가 마이크 피어스가 굉장히 적은 전기를 쓰면서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원한 건물을 만들었죠. 흰개미 집처럼 비슷하게 만들므로써 네네, 그 구조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공기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제대로 좀 보여준 건축물을 만들었죠. 다양한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로봇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자동차 전문 업체 페스토. 사실 이 회사가 개미 로봇, 나비 로봇, 뭐 잠자리 로봇, 문어 로봇, 펭귄 로봇, 뭐 다양하게 로봇들을 만들었는데, 모든 로봇들을 만드는구나. 그렇죠. 다양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박쥐용 로봇은 비행 방식이 박쥐랑 99% 흡사하다. 맞아요. 저도 이거 지금 자료화면 나갈 텐데 나는 게 진짜 저는 박쥐인 줄 알았어요. 그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사실 우리 비행기 날개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리고 아니면 헬리콥터처럼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익이라 그러고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도는 헬리콥터 같은 걸 이제 회전익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저런 펄럭펄럭 플래핑 모션이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비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박쥐랑 유사하게 만들었다. 대단합니다 이거. 예. 생체 모방 로봇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뭐 치타나 강아지의 관절을 따라해서 맞아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뭐 그런 생체 모방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랑 비슷하게 관절을 이제 모방해서 정말 이렇게 뛰는 게 비슷해요. 보면은 아마 자료 영상에 나갈 건데 점프를 하거나 그리고 아마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요. 사족보행. 사족보행하는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울퉁불퉁한 표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네. 개들 같은 경우에 잘 안 넘어져요. 발로 뻥 차면 안 됩니다, 개를. 하지만 한번 차볼 수도 있어요. 근데 찼을 경우에 개는 안 넘어져요. 버텨요. 바로 중심을 잡죠. 그쵸? 딱 밀리는 순간에 다른 발로다가 착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안 넘어져 잡습니다. 물론 개는 절대 차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걸 이용해서 짐을 가득 싣고 어떠한 외부적 충격을 받아도 안 넘어지고 버티는 로봇. 이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저 진짜 실제로 영상도 봤어요. 이렇게 근데 좀 불쌍해. 네, 발로 차더라고요. 발로 차도 안 넘어지잖아. 네. 사실 약간 로봇 학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좀 무섭다. 왜냐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발로 차서 그것 때문에 터미네이터가 시작했어요. 로봇이 이제 복수를 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네. 생체 모방 기술은 군용으로 개발된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차, 로봇에 이어 이제는 의료까지 접목이 되는 세상인데요. 의료로 많이 가고 있죠. 네, 지금 뭐 생체 모방 기술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 이런 거를 생물, 인간 외의 다른 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네. 초소형 로봇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고도 있고.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네. 이제 한국인 박사님, 한국인 이제 연구자가 참여해서 만든 로봇이 있는데 길이 16mm, 16mm 한 요만하나? 1.6cm 굉장히 작죠. 예, 요만하네요. 16mm, 무게는 10g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이제 뼈대에 예. 이제 쥐죠, 쥐. 네. 쥐의 심장 근육 세포와 고무로 만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이런 기기가 있어요. 가오리 로봇. 와, 진짜? 그 이름이 가오리 로봇인데 그 로봇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원하는 대로. 진짜 생체 모방 수준이 아니라 생체를 아예 떼왔네요. 그렇죠. 완전히 생체를 떼왔는데 영상을 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예. 바이러스 하면 여러분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주니까.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도 있죠. 그쵸. 메르스도 메르스도 40%가 있고. 치사율이 넘다고 예. 하는데, 근데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을 죽여보자 라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적의 무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친다.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어쨌든 우리 몸에 위험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DNA에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공격하는 정보는 가위로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암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공격 안 하고 암세포만 가서 감염해요. 해로운 걸 걷어내고 세뇌를 시킨 거네요. 그렇죠. 너네들은 착한 애들이다. 암만 좋은 죽여. 일을 해라. 훌륭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콜라이틱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어, 온코가 암이에요. 암. 라이틱이 터뜨리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암을 터뜨리는 바이러스. 그렇죠. 멋지네요. 사실 인류의 역사가 네. 너무 짧아요. 짧죠. 너무 짧아서 인류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네. 이 주변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 생명체들에 비하면 인간은 완전 갓 태어난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인간이 앞으로 살아남는 방법, 네. 생존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울 것이냐. 네. 결국에 가장 훌륭한 스승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도 생체 모방 기술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 인간이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투머치 사이언스의 궤도 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